그래서 19번 보시면 누명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명, 뭐 이것도 아까 틀리신 분들이 있던데 봅시다.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는 건 왕비죠. 왕비가 그랬고 충렬부인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왜 인사도 못 차리는 애가 뭘 자기를 탓해. 그치?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남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황상에게 알리려고 유보하고 있는 거지 인물의 요청으로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 누명의 내용입니까? 구덩이에 있는 건 지금 피신해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충렬부인이죠.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 장소가 어디요? 서수. 그죠? 침소. 그러니까 강권해갖고 억지로 그 침소에 가게 했잖아. 왜? 그 남자가 있는데 이 여자도 있는 것처럼 같이 보여야 되니까 일부러 지 아프다고 옆에서 병간호 하게끔 이렇게 시간 벌려놨다가 나중에 가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게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가 이거예요. 누명이 벗겨진 다음에 엄마가 죽겠다고 하는 걸 만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 20번은 패스할게요. 틀리신 분이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있구나요. 아 그래요? 1번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인물 A는 원수고 인물 B는 중군장일 때 그 소통의 내용이 A가 B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했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싹 다 끝내고 나중에 데리고 오는 것만 네가 좀 해라. 이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미 서용은 지가 또 끝에서 그러잖아요. 서용을 사로잡고 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의 내용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고 21번 갑시다요. 21번을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죠. 아까 보기는 읽었죠. 그럼 1번 갈게요. 정을 써니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가정 안팎의 사건에 남주인공이 두루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어때요? 맞죠? 대원수 바뀌고요. 가장 아니고요. 그래서 안팎 얘기 다 나오고 있는 거지. 맞고요. 2번 갑시다. 승상이 충렬 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임을 알 수 있군. 있죠? 그죠? 가장 극대화되었겠죠. 그쵸? 그래서 인물의 고난은 뼈가 드러난 모습, 감정이 극대화된 건 통곡하는 모습. 그죠? 왕비가 앙천 통곡하는 장면에서 충렬 부인의 순환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맞죠? 일부 다처제의 문제이었던 건데 그거를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죠. 정렬 부인이 못 돼서로 축소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맞고요.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얘는 어때요?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면서 능동적인 행위자 이거 다 맞거든요. 그죠? 이건 다 맞아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가 틀린 거죠. 진실을 밝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입 다물었죠. 입 다물고 어서 바삐 죽여달라. 그래서 나는 금섬의 뒤를 따르겠다. 이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요 말이 진실을 밝힌다는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문구는 다 맞게 쓰고요. 그냥 훅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틀리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를 잘 읽어주셔야 돼요. 5번 정렬 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반응하는 장면이 뭐예요?
똥 싸는 장면이죠. 사실 정렬꾼이 그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가정의 상층 인물이 자신의 위험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희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그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간민가만 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간민가 32번부터 34번까지. 와, 세 문제를 다 틀리셨더라고요. 와, 맞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뭐 어려운 거 맞아요. 간민가는 진짜로 어려운 가사인 게 맞고요. 축하해요. 간민가 보시면 이런 가사는요, 웬만큼 좀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 시대 때의 이 가사들은 보통 내용이 다 이런 거거든요. 얘는 지금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렴주구예요. 가렴주구 혹은 뭐라고 얘기하지? 가정, 맹, 호. 아시죠? 아시는 거죠? 가렴주구 뭐예요? 가혹하게 빼앗고, 그치? 그리고 막 배워가면서, 그러니까 막 아주 가혹하게 구한다.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의 학정을 의미하는 거야. 일반 백성들에게 막 미친 듯이 다 빼앗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어떻게 부과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내용에서는 생략이 되는데 심지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바닷가 모래사장에도 너희들이 밟고 지나가니까 세금을 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아직 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 하면서 가족들에게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세금도 물게 해요. 그 사람이 군대를 가야 된다면 군대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가야 돼요. 그런 정도.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이랬던 때가 조선 후기 영정조 이후에 그랬던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데 이 시험에서의 또 중요한 점은 지금 간민가가 있고 밑에 사설시조가 하나 있잖아요. 둘의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대화체라는 거. 그치? 대화체예요. 간민가는요, 맨 처음에 생원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야, 너 그렇게 도망가봤자 딴 데 가도 똑같이 못 사는 건 똑같아. 그냥 여기서 네 태어난 데에서 그냥 어떻게든 살아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뭐 갑과 을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체로 되어 있고 사설시조도 마찬가지죠. 사설시조도 애기들아, 아이들아, 나 저기 저 잡은 물고기 좀 니네 집에 갈 때 소에다가 태워서 좀 가져가, 걔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바빠서요. 갈지 모르겠네요. 이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딱 대화체로 되어 있는 그 공통점을 갖고 있는 글들이에요. 그런 데에서 지금 이 간민가의 그럼 간민이 무슨 뜻이냐? 백성민자라는 느낌은 드시죠? 그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백성, 그럼 갑이면 갑인데요?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그 갑이 아니고요. 옛날에 삼수갑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삼수갑산이 뭐냐면 조선에 그 3대 귀양지가 있대요. 3대 귀양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대 귀양지가 삼수갑산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북한, 저 개마고원 있는 데 있잖아요. 그 평안도인지 뭐 한경도인지 그쪽으로 가면 나올 수가 없었대. 너무 그 지형이나 이런 게 너무 막 험악하고 막 이래서 거길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귀양지 1번. 그리고 2번이 어디요? 2번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전남 쪽. 그래서 이쪽 또 하나 강원도. 느낌 따고죠. 그냥 완전히 산으로 다 둘러싸여 갖고 한번 거기다 가두면 얘네가 지금은 뭐 차 끌고 나오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차가 어딨어.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번 내가 귀향을 당해? 이 왕새끼 죽여버려야지 하고서 내가 마음 먹고 한양까지 가려면 2달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살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중에 일바인 이 삼수갑산을 삼수와 갑산이에요. 그래서 이 갑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고달픔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갑산의 갑, 그래서 갑민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해 주냐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시험에 잘 나오고 내용이 좀 되게 난해하고 어려워서 너희들이 해결하기도 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전체적인 내용이 일단은 이런 거겠네 라는 게 있으면 이제 풀이가 좀 문맥 살피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가렴주구는 이거고요. 가정맹어우는 뭐예요? 가혹한 정치는 그러니까 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비교 어조사 어자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첫 부분이에요. 첫 부분 해서 이거보다 훨씬 길은데 중간에 지금 잘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봅시다.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사음보인 거 느껴지시는가요? 여긴 지금 사음보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사음보가 잘 안 되고 있느냐? 조선 후기는요. 조선 전기는 양반들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학이 양반들의 문학이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떤 규칙 지키고 이러는 것들이 거의 완벽했어요. 그래서 사음보면 사음보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완벽하게 지켜졌는데 얜 지금 사음보인 게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사문보잖아요. 그죠? 이거는 벌써 양반이 쓰지 않았겠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거죠. 이건 지금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냥 간민 중에 하나겠구나. 이 정도의 생각만 있는 그러한 조선 후기의 가사입니다. 가사. 그래서 어저 감탄사예요. 아이고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돈옥법 쓰인 거 느껴지시죠? 누군가를 불러요 지금. 저 사람이 간민이에요. 저 사람이 간민이고 이 저 사람을 부르는 지금 이 화자가 뒤에서 얘기하면 생원인지 초관인지라고 되는 뭔가 지금 그 간민에게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그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저 사람아 너의 행색을 보아하니 간민 너의 행색을 보아하니 군사도망 내로구나. 군사도망 그러니까 군사도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군역 그 세금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 젊은 남자들 다 군대 가는 것처럼 그때도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그 부역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거를 피해서 도망하는 이가 너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탄법 쓰였죠. 너의 행색을 보아했는데 어떠냐면 허리 위로 볼짝 시면 배적삼이 긴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 잠방이 노닥노닥. 대꾸법 쓰인 거 느껴지시죠? 대꾸법 쓰였고요. 허리 위, 허리 아래 그것만 따진다면 대조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허리 위에 너의 행색을 보면 배적삼을 입었는데 배적삼은 시스루 웃돌인 거 아시죠? 한 겹짜리 얇은 여름옷 배적삼이 근데 그것도 긴만 남아있대요. 다 헐어갖고 긴만 남아있다는 거야. 그리고 허리 아래를 굽어서 보면 다 헐은 잠방이 여름 호바지 잠방이가 노닥노닥 하대요. 음성상징어 쓰이고 있고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양 묘사.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구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 우리가 하면서 읽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혼자가 아니야. 옆에 곱장할미가 있어요. 곱장할미는 앞에 가고 있고 전태바리는 뒤에 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야? 가족이구나. 혼자서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이 다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곱장할미는 느낌이 뭐니? 등이 구부러진 곱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등이 구부러진 할머니는 앞에서 가고 있고 전태발이라고 하는 건 뭐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느낌이 발이잖아. 발이니까 절름발이
한쪽 다리가 이렇게 꾸불꾸불, 이게 이게 뭐냐, 이거 하고 가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0리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엎어지니. 뭔 소리야? 10리가 거리가 얼마큼인지 아세요? 4km죠. 4km야. 무서워. 왜 뭐야? 4km. 그런가? 그래요. 그죠? 그래서 10리길을 하루 만에 간대요. 많이 가는 거게, 적게 가는 거게. 겁내 적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는 입장이라면 하루에 40km 이상은 가야 돼. 근데 하루에 10리길도 잘 못 가는 거야. 왜? 왜 때문이야? 복장알미야. 그렇지. 전태바리를 데리고서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는데 몇 리 안 가서 엎어질 것인데 뭐하러 도망가? 이 소리야. 그치? 넌 어차피 붙잡혀. 뭐하러 도망가니?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몇 리 가서 엎어지니. 곱장알미, 전태바리, 여기도 대꾸법이죠. 여기서도 외양과 행위가 묘사되고 있죠. 그러면서 뭐뭐 하리 라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죠.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 천이 되기 상사여든 본토군정 싫다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일토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 간들 면할 쏜가. 여기가 지금 같은 쭉 내용이라 쭉 읽어봤는데 혹시 막 느낌 오세요? 느낌 팍팍 오세요? 팍팍 와야 되는데 안 오세요? 네. 보자요. 그러면 내 고을에 그러니까 이그잼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을에도 양반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 양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 우리 고을, 우리 고향, 우리 고향에서 살지 않고 다른 타도, 타관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면 양반이었어도 천하게 되기 일반이거든, 상사여든, 예사거든 이거예요. 그게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내가 뿌리 내리고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뭐하러 타도 타관에 가서 고생하려고 해. 거기 가면 양반 취급도 못 당해. 취급도 못 받아. 참 못 당해가 아니라 못 받아. 이런 얘기야. 그런데 본토 군정 싫다고. 근데 이유가 도망가는 이유가 이 본디 고향에서 군정이 군역이에요. 그러니까 군인 이거 뭐야 부역 사는 거. 그 군정 싫다하고 너 또한 자네 또한 도망을 가게 되면 어차피 네가 도망가는 것도 조선 땅이야. 일국 일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야. 한 인심이야. 똑같은 인심. 그러니까 뭔 소리야? 어딜 가도 군정은 피할 수 없는 거고 어딜 가도 너는 고생을 하게 돼 있어. 근데 뭐하러 딴 데 가려고 그래? 이건 거지. 그래서 일국일토 한 인심에 근본을 숨겨 살려 한들 너의 근본을 숨겨서 어디에 숨어서 산다고 한들 그게 어디 간들 그걸 면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리법에 면할 쏜가 면하지 못해. 어딜 가도 너는 힘들게 살게 돼. 그러니까 차라리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요. 근데 이 해결 방안이 굉장히 뜬구름 잡기식이고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차라리 너 살던 곳에 본토죠, 본토. 본토에 아무렇게나 뿌리 내려. 아무렇게나는요 어떻게든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의 막 아무렇게나의 느낌이 아니고 그 고전에서는 어떻게든 뿌리 박고 살아서 이거지. 뿌리 박혀 7, 8월에는 인삼을 캐고 9, 10월에는 돈피를 잡아 대꾸법이 쓰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한여름에는 인삼이 다 자랐으니까 인삼을 캐서 팔고 이 소리야. 인삼을 캐고 팔아서 돈을 얻고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돈피를 잡아서 그걸로 돈을 만들면 되잖아. 이거야. 돈피가 뭐냐면 담비라고 하는 이제 동물 있죠? 이쪽에 우리 왜 여우 목도리 같은 거 만드는 것처럼 담비 모피도 되게 그때는 비싸게 팔리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 9, 10월에는 돈피를 잡아서 그것을 갖다가 팔면 돈이 될 거 아니야.
그 돈으로 인삼도 그땐 좋은 거였으니까 지금도 좋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다 돈을 모아서 공채 신역 갚은 후에 지금까지 빚진 세금을 다 갚은 후에 밀린 세금을 갚은 후에 그 나머지는 두었다가 그 분필을 잡고 인삼을 캐서 구한 돈으로 일부분 세금 갚고 남은 돈으로 함흥, 북청, 흥원 지역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함흥이든 북청이든 흥원이든 장사를 돌아들어 잠매할 때 그러니까는 그 거기에서 그 북쪽에서 이 담비나 이런 거를 밀수 밀매 하는 게 그때 되게 많이 흥했었대. 그러니까 그때 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잠매를 하라는 거야. 잠매가 뭐겠어? 잠매 느낌으로 뭐라고? 잠매 몰래 파는 거죠. 잠수해서 몰래 매매한다. 그러니까 몰래 그때 밀매지 밀매할 때 후한값에 잠수의 잠요. 후한값에 팔아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전토 다시 사고 가가 집가짜죠. 집도 사고 얼마나 좋아 이거네. 그지? 얼마나 좋아.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지? 그래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렇게 살림살이 장만하여 부모 처자 보전하고 부모님 그리고 처와 자식 다 가족이 다 보전하고 그렇게 돼서 새 즐거움을 누리려무나 청유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 뭐하러 지금 도망가고 있어. 고생이게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그 생원의 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감민의 대답입니다. 감탄사죠. 또 감탄사로 똑같이 시작하죠. 아이고 생원인지 초관인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생원이라고 하면 이제 그 옛날에 과거 시험에서 속과 대과가 있을 때 속과까지 합격한 사람이 이제 생원이 되죠. 아무튼 양반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생원인지 혹은 초관은 무관, 하급 무관직을 얘기해요. 그래서 무관인지 문관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느낌이야. 그대 말씀 그만두고 그대야 당신 하시는 말씀 여기서 끝내시고 내 말이나 좀 들어보소. 이건 거야. 내 말을 들어보면 그게 당신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이 될 거예요. 이내 또한 나 또한 나 또한 간민이라 나 간민이야. 여기서 오래 살았어. 나도 이곳의 어떤 사정에 대해서 다 알아. 이 소리예요.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 소냐. 이때 일은 지금의 일인 거예요. 지금의 일을 내가 모르겠어요. 나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왜 도망가냐면요. 이 느낌이지. 심지어 나의 이제 내력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의 내력.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급제 계속하여 금장옥패 빚기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굉장히 잘 나가는 집이었다는 거야. 그치? 우리 조상은요 남쪽이었대. 얘네들 지금 북쪽이잖아. 그치? 삼수각산 가장 북쪽 변방 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그 외국과 지금 접경지대 그래서 변방 지역인데 원래는 남쪽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양이나 이런 쪽 그런 쪽에 양반으로 있으면서 진사급제까지 계속해서 금장옥패 금으로 된 휘장 옥으로 된 명패 그러니까 아주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높은 신분으로서 그런 금장옥패를 비스듬히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종신이라는 이런 표현 가끔가다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요. 임금 곁에서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신하 이거를 시종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종신으로 다니다가 시기인의 참소 입어 참소라는 말 아까 정을선에서도 나왔었죠. 남을 헐뜯는 거 그치? 그러니까 얘도 모함을 당한 거죠. 시기를 하는 사람의 모함을 받아서 변방으로 쫓겨와 이 갑산으로 쫓겨와서 국내 변방 이 땅에서 7, 8대를 살아오니 이렇게 쫓겨난 다음에 이 변방에서만 벌써 우리 조상 7, 8대가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왔어요. 이거지.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로다. 조상이 잘 돌봐주셔서
조상의 덕분으로 이 읍 중에서 갑산의 이 읍 중에서 가장 첫째 양반 역할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들어가면 어디든 뭐 들어가면 좌수별감 나가서는 풍원감관 뭐 전부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에서. 그래서 대국법 쓰였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유사장의 체진하면 체면보아 사양터니 심지어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명예직 같은 거 무슨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뭐 라이온스 클럽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에서 유사장의 체진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짱으로 좀 뭐 이렇게 회장님으로 좀 해달라. 그렇게 하면 좀 되게 자기가 겸양 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사양하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었었다 이건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자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지역에서 유명 인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체면 보아서 사양터니 근데 드디어 애슬프다가 나오죠. 애슬프다 감탄사죠. 내 시절에 나 때에 들어서 원수인의 모해로서 아까는 시기인의 참소를 입어서 이쪽으로 쫓겨왔는데 이번에는 나와 척진 원수가 나를 모해함으로써 군사강정된단 말가 공사강정이 뭐야? 군역을 지는 신세로 군역을 지는 신세로 강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위가 신분이 더 떨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는 군역을 지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이거죠. 그런데 내 한 몸이 헐어나니 내가 이렇게 강등이 되고 나니 나만 강등되는 게 아니죠. 온 집안, 온 친척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때는 다 뭐 한 사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3대를 멸한다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내 한 몸이 헐어나니 좌우 전후 수다 일가 좌우 전 여기저기 있는 많은 수다는 여러 수의 많은 일가 친척들이 모든 일가가 차차 충군되겠고야 모두 다 그 군인으로 충당이 되어야 되는 거야. 군역을 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조상 제사로 인의 몸은 할 일 없이 매여 있고 그런데 이렇게 군역을 지어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다른 친척들은 다 몰래 야반도주라고 도망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것도 못해. 왜? 조상 제사를 지내야 돼. 얘가 장손인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교적인 사상으로 그 조상의 제사를 지지 않는 제사를 하지 않는 우리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못 당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조상을 모셔야 하는 것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상 제사로 인의 몸은 어쩔 수 없이 할 일 없이 또 나왔죠.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매여 있고 시름 없는 친족들은 걱정 없는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다른 친족들은 자취도 없이 도망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니?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의 군역을 이 사람이 다 받아야 돼. 그러면 군역을 얘가 부대를 다 가냐? 이게 아니라 그걸 돈으로 바꿔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망간 사람들의 군역을 얘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사람 모든 신역도 그 군역, 신역, 세금 그 친족들의 모든 신역을 내 한 몸에 모두 물으라고 하니 대신 갚으라고 하니 한 몸 신역 한 사람당 신역 값이 3냥 5전이래요. 3냥 5전이라는 게 내가 볼 때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냥 5전 돈피 2장 3냥 5전에 돈피 2장을 내는 것이 한 사람당 내는 것이 의법이래요. 정해진 법이래요. 그래서 12사람이 도망을 간 거야. 내 가족이. 12사람이 없는 그 구실을 합쳐보면 합해서 46냥. 46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따져볼 때 여기 몇 억이 넘는 거지. 몇 억이 넘는 거야. 그래서 해마다 그게 한 번 내고 나면 끝이 아니라 새해가 돌아오면 또 내야 되고 새해가 되면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대출을 받아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해마다 맡아서 무니
석숭인들 당할 소냐. 석숭은 중국 사람인데요. 진짜 겁내 부자였대요. 그래서 지금 빗댄 표현이죠. 은유법이에요. 석숭은 천하의 어떤 최고의 부자이다 하더라도 이 값을 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이제? 32, 33, 34 문제 풀어보고 오늘 마칠게요. 우와 딱 맞아 떨어졌네. 한번 너네가 32번부터 먼저 풀어보세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그러면 몇 번이 나옵니까? 32번에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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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3번 맞습니까? 보자. 대꾸 표현 아까 되게 많이 나왔죠? 근데 처음에 그 대꾸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했죠? 그래서 대상의 처지를 또 드러내죠. 그 표현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피폐하고 지금 살기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행위의 실행을 가정해. 네가 만약에 그렇게 도망가게 된다면 이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들게 될 거야 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해주죠. 그러니까 맞고요.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을 한다?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문의 서리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맞고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악화된 처지를 이제 간민이 보여주고 있죠. 과거와 현재 지금 쭉 위에서 보여주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 사냥 삼냥 오전 무슨 46냥 이렇게 제시해서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 맞으니까 답은 3번 잘하셨습니다. 다음 기억은 인삼, 니은은 고기. 나의 내용 아까 그 정도만 아셔도 나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차이점은요. 얘는요. 해학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에는 해학 따위 없어요. 그죠? 근데 나에는 해학성. 요게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가장 적절한 걸 찾게 되면 몇 번일까요? 2번. 기억은 기억을 언급하는 화자가 인삼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에 가려는 땅에서 인삼을 언급하는 게 누구요? 앞에 생원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이주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고기를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려는 게 아니라 그 고기를 잡아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흥을 목적으로 유흥 나오면 벌써 틀렸죠. 기억에서 유흥이 나올 수가 없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죠. 너는 인삼 농사를 지어. 너는 이 고기를 좀 갖다 줘. 쓰면 좋겠어. 이렇게 상대가 해줬으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고요. 34번 아까 보기를 안 읽었죠?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공통점이에요. 가와 나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은 간민가고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사설시조죠.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이 사설시조에서는 논쟁은 없고요. 의견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불일치냐면 갖다 줘 했는데 갖다 줄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는 의견 불일치. 그래서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그래서 종장에서 해악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으로 여기서의 불완전한 표현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한테 갖다 주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안 드러나고 있어요. 그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의 이러한 작품이 내용 위주이기보다는 내용 자체보다는 대화의 전개 양상만을 보여주는 그것의 주목함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봅시다. 1번 가의 그대가 생원이죠. 자네, 간민이죠.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낸 사연은 당시 값싼 백성이 겪었음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군 했어요. 이게 어때요? 자네가 풀어냈어. 지금 이거는 그 값싼 백성이 겪었을 고통을 되게 리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맞고요. 이번에 가의 인의 말씀은 간민이 하는 말이죠.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 벌써 틀렸죠. 해결하자는 게 아니죠. 얘는 지금 해결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갑니다. 나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나의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불완전한 표현이 된 것은 이 작품의 내용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먹이는 아이들을 불러서 말을 건네고 있죠. 그래서 작품의 상황이 극중 장면처럼 느껴지게 하는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